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페널티킥 게임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페널티킥 게임 운영을 위한 상태머신 구조 설계 및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널티 게임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7개의 상태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기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이 게임을 시작할지 아니면 게임을 종료할지를 선택하는 대기 상태가 있겠고, 초기화 상태 같은 경우는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해서 수평 체험 슬라이드 막대가 있는데 여기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을 때 키보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킥의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워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수평 체험 슬라이드가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파워에 도달했을 때 키보드 이벤트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킥 방향과 파워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득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골키퍼의 방향과 키커의 방향을 이용을 해서 키커의 방향 및 파워를 이용을 해서 득점 여부를 확인하겠고, 다음으로는 스코어 확인이라고 해서 이 게임은 총 5번의 그 시도를 통해서 몇 번 골을 넣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의 리트라이 횟수가 다 만족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5번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킥 방향을 선택을 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거고, 만약에 내가 5번을 다 시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 상태로 빠지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종료 상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태 머신을 운영할 겁니다.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초기화, 그 다음에 킥 방향 선택, 그 다음에 파워 선택, 득점 확인, 스코어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스코어가 총 몇 번에 걸친 결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5번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킥 방향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5번을 다 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이동하도록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는 스탑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상태 머신을 랩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하시려고 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고,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서는 다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상태 정보를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이 상태 머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타트 버튼과 스탑 버튼 같은 경우는 상태를 처리할 때 참조하는 그 불리한 컨트롤 값이기 때문에 화일 루프 안에서 케이스 구조 바깥쪽에서 이렇게 인가를 해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각각의 상태에서도 이 스타트라든가 스탑의 값을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shift 레지스터 값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적으로는 이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은 다음 상태로는 종료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만약에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 스타트 값이 참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값이 참이면은 초기화 상태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스타트 값도 거짓이다 그러면은 대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값이 참이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 상태로 처리하시게 되겠고, 초기화 상태에서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라고 하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 값도 빈배열로 초기화를 해 주시겠고요. 킥 방향과 파워를 선택할 수 있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 인디케이터 값도 0으로 초기화를 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블럭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내부 변수인 킥 선택, 그 다음에 파워 선택 물음표, 이 값도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 줄 겁니다. 다음으로는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 킥 방향 선택에서는 이 스탑 값이 참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에 스탑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종료 상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파워 선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는 나중에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동영상 강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빈 공란으로 두겠고요. 자, 그러면은 킥 방향을 선택을 만약 했다 그런 경우에는 스탑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파워 선택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 자, 파워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탑 값이 참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스탑 값이 참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득점 확인 상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득점 확인 상태에서도 득점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디시전 인포라고 하는 클러스터 인디케이터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스코어 확인 상태로 처리를 해서 스코어 확인에서는 이 스코어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의 배열 크기 정보를 체크를 해서 그 배열 크기가 5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킥 방향 선택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겠고, 만약에 5보다 작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5번 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코어 확인 상태에서도 스탑 값이 참인지 여부를 체크해서 만약에 스탑 값이 참이다 그러면은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에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진행하지 않겠지만 서브 VR을 하나 운영을 해서 이 디시전 인포의 정보에 득점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스코어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능을 구현하는 시간에 관련된 서브 VR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료 상태에서는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에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에, 자, 종료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을 참값을 설정을 해서 이 VI가 정지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페널티킥 게임 UI 만들기라고 하는 VI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고요. 자, 여기서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자,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자, 저장을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자, 이번에는 자, 이름을 그냥 페널티킥 게임이라고만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전 강좌에서 만들었던 관련된 VI 이름을 메인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추가해서 파일에서 main.vi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하실 때는 사용자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상태를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내 컴퓨터에서 추가해서 자, 폴더 자동 적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을 추가해 주시겠고요. 자,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타입 정의를 하나 선택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 자, 이름은 제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자, 여기에서 이론에서 봤던 이 상태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우선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자, 대기 상태가 있을 거고요.
초기화 상태가 있고,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 파워 선택이 있겠고요. 득점 확인, 스코어 확인, 자 종료 해서 7개의 상태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VI로 가셔가지고, 자 이전 강좌에서는 메인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하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제 만들 겁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우선 크게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서브 다이그램 라벨에 자 페널티 킥 게임 운영을 위한 게임 수행 루프라고 하고,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조를 운영하실 때는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shift 레지스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상태.ctl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자 대기 상태로 천이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관련된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타이밍 함수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서 자 폴링하는 주기를 100ms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케이스 구조를 만드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디폴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 상태와 초기화 상태만 있는데,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모든 케이스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탑하고 스타트 값을 매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타트하고 스탑 상태를 자 화일 루프 안에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상태 머신의 이제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자 우선 대기 상태부터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종료 상태를 제외하고는 다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종료 상태만 값을 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대기 상태부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상태에서는 이론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스탑 값과 스타트 값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스탑 값을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select라고 하는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 상태로,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고, 만약에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 이거는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인 경우에는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트 값이 참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값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은 자 다음 상태는 초기화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타트 값이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shift 레지스터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초기화 상태에서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킥 방향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굳이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타입을
자, 인테저 32빗으로 그냥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겠고요. 자, 그러면은 스코어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빈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쓰기로 변경.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킥 방향에 대해서도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해서도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요. 지금 킥 선택하고 파워 선택은 현재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이거는 기능을 구현할 때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로 가시게 됐을 경우에는 자 여기 이 부분을 하나 복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 복사해 놓겠고요. 자 스탑 값을 또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스탑 값이 참인지 여부를 체크해서 스탑 값이 참이다 그런 경우에는 종료 상태를 처리를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킥 방향을 선택했으면 이제 파워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상태로는 파워 선택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킥 방향은 관련된 부분에 자 보니까 지금 인디케이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해주겠고요. 자 속도 정보도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는 자 부호 없는 32빗이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32빗으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 선택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자 스탑 값이 참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스탑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 스탑 값이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 파워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득점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득점 확인 상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라고 하는 부분도 자 인디케이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해서 자 나중에 기능을 구현할 때 이 파워라고 하는 자 수평체험 슬라이드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득점 확인에서는 자 디시전 인포에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고, 득점 확인 이후에는 스코어 확인으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 확인으로 가셔가지고 자 스코어 확인에서는 그 스코어 점수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탑 값이 참인지 여부를 체크해서 스탑 값이 참이면은 종료 상태로 바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스탑 값이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스코어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스코어라고 하는 값이 자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이 배열 크기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배열 크기 정보를 확인하셔가지고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가 자 5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관련된 정보가 생성의 상수에서 자 5보다 작은지를 체크해서 5보다 작으면은 이제 넥스트 상태가 자 킥 방향 선택으로 가는 거죠.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상태로는 하나 복사하시겠고, 킥 방향 선택으로 가시겠고, 만약에 5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그런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5번의 그 리트라이 횟수를 다 채웠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운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코어 상태가 이제 끝나면은 원래는 이제 대기 상태로 가겠는데,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제 종료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종료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have a nice day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라는 자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표준 상태 머신 운영을 위한 코드가 완성이 됐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실 때는 각종 변수들을 또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start하고 stop이라고 하는 값이 즉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자,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시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자, 거짓으로 해 주시겠고 자, 스타트라고 하는 값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이 관련된 값도 자,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킥 방향이라고 하는 자, 여기 있네요. 자, 킥 방향과 파워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는 자,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이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받아야지만 동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초기화 과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고, 자, 스코어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 자, 이러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기다림 함수의 입력을 지금 현재는 100ms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 1000ms 1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는 상태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가 추가됐죠. 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체크박스를 해제하신 다음에 자, 흰색으로 선택하시겠고요. 자, 흰색을 채워주시겠고, 안에 테두리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종료 상태로 천일하고 단일 버튼 대화 상자에서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메시지를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종료가 되겠고, 자, 그런데 종료가 될 때 스탑이라고 하는 분리형 컨트롤 값이 참인데, 자, VR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초기화가 된 거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초기화, 킥 방향 선택, 파워 선택, 득점 확인, 스코어 확인하시게 되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스탑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만약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 확인해서 자, 함수 팔레트에서 예를 들어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존의 자, 스코어 점수에다가 제가 그냥 참값을 자, 불리언에서 불리언 상수에서 그냥 참값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참값을 원소를 추가해서 다시 스코어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스코어가 계속 불리언 값이 참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킥 방향 선택, 파워 선택하고 자, 스코어에서 자, 불리언 값이 참이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루프가 돌면서 지금 스코어 값에 원소가 하나씩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원소가 5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지가 될 겁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5보다 작은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5보다 작은지가 아니고 4보다 작은지로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기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자, 이 스타트 버튼을 자,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시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거를 와이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삽입을 하신 다음에 자, 낫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낫은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컨트롤 Z 누르시겠고요. 이 상태로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4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속 스타트 값이 참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 그 스코어의 원소 값이 5개가 되면은 자, 거짓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이번에는 좀 시간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기다림 함수를 500ms로 주겠고요. 자,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초기화, 자, 원소가 하나씩 추가가 되죠. 그래서 원소가 5개가 되면은 대기 상태로 가고, 스타트 버튼은 거짓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동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페나티킥 게임 운영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인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해서, 자, 상태 머신을 정의한 다음에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랩뷰를 이용을 해서 상태 머신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2번에 걸쳐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